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주 포커스 인터뷰로 지난 11월 16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주민이 만드는 경주 폐철도 부지 조성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을 했는데요. 이 주민대책위 모임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기자회견할 때 보도를 못하고 해서 어떤 취지로 결성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 이런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이광춘 진보당 경주시 위원장 나 계신데 간단하게 인사부터 한번 하고 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위원장 이광춘입니다. 좀 길게 해도 됩니다. 예. 길게 하는데 뭐 짧게 할 수 없고. 자, 11월 16일 날 이렇게 결성을 선포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주민이 만드는 경주 폐철도 부지 조성 주민대책위원회 이 결성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폐철도 부지를 경주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폐철도 활용 부지 사업단을 꾸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 생활에 이제 밀접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정작 그 주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뭐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견을 뭐 듣는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를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 주민들은 이런 상황 과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시에서는 그런 방식을 해왔던 대로 해온 건데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 요구 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자기 요구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열려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해서 주민대책위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주에서 폐철도 부지는 굉장히 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엄청나게 이제 길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발족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민에게 결정권을 달라 이런 게 주장을 하는 부지의 그 범위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그 황성 동천 구간입니다. 예. 뭐 폐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폐철로 그 황성 동천 구간 2.56km 예, 예. 예, 그 구간에 대해서 활용을 위한 경주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마침 황성 동천 구간을 특히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을 정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죠. 철길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이 사실 철길 때문에 이 황성동이 계속 단절된 그런 동네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구간을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고민을 하고 그 구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가장 좀 많이 살고 폐철도 구간들 중에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게 또 경주시에서는 어쨌든 이미 2021년에 이게 도시바람 숲길 조성사업 산림청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폐철도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계획이 동천에서부터
황성고 끝나는 철교까지 쭉 그 구간은 예. 도시 숲길을 조성을 한다 하고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보고에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계획이든 계획 도중에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그 표철도 부지 중에 이제 사유지가 아직 그 매입이 완료가 안 됐고 예. 한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계 부분도 내년 넘어가야 내년 하반기 들어가야 이렇게 실제 시행이 될 걸로 예,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좀 흘러오긴 했는데 네. 아직 그 뭐 설계 단계도 아직까지 아닌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제 도시 바람숲기를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 이 부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그 행정 사업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잘 알리기 위해서라도 물어보고 의견도 듣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 앞으로 시 행정의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일의 방식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이 시의 계획과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냥 수혜자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의 노력이 이제 가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된 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완성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또 어떻게 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겠냐. 내가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 대단히 귀중한 이제 부분 그렇다고 아니냐. 하더라도 예. 그런 원칙과 그 이상의 사업지는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주시는 충분히 뭐 제가 시의 이야기를 들어본 거는 전혀 아닌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보도도 많이 했고 네. 작년에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이제 전환익 시장이 이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칠길 기동천에서 황새까지 한 450억이 되는데 이게 그 산림청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100억을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게 사업 경과가 어쨌든 2022년, 23년, 2021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행정적으로 이제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의원도 있고 2명이나 있고 2명인가요? 뭐 3명인가 있고 한데 이제 그 물리적으로 현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이만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물리기 어렵다. 사실은 이만큼 진행형으로 구비를 반납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그 반론도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제가 뭐 그 시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중단하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 예,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진정 주민들이 뭡니까? 그 시에서 일방 통행을 통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기회를 주고 귀를 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실태를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도시 그 바람숲길에 뭐 테마숲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실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된 측면들이 다다 솔직히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시에서 이 취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공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뭐 도심 숲길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나 이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 숲길을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넣는 부분에서나 이런 거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좀 더 풀어놓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할게요. 예, 이 부분한테 이제 그 제가 처음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들었던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시에서는 들으면서 저렇게 대답할 텐데라는 그 질문을 제가 기자회견장에 갔더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질문했을 텐데 그걸 못 물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충분히 그 말씀을 알아듣고 어떤 취지라는 건 충분히 그 취지는 우리 독자 여러분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제 16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또 하실 계획인지 그 점 좀. 예, 뭐 11월 달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다. 예, 주민들 일일이 만나 뵙고 예. 폐철도 활용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요구가 계신지 어떻게 하면 생활에서 적극 도움이 되고 황성 동천 지역에 절박한 그런 현안이 이제 이 철길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11월 달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 중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참여해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 파악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한데 법적인 그 차원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거 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한 5대 요구안이 뭐 정리가 되더라. 심의회의를 해보니까 5대 요구안이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이걸 갖고 가장 중요하게 뭘 주민들이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자. 예를 들면 황성 동천 가장 이제 절박한 문제가 원체 도심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인도 없는 구간들이 너무 많고 학교 등교하는데도 아이들이 이 인도 없는 도로를 이제 다녀야 되고 양쪽 주차되어 있어서 문제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 바람 숲길을 만드는데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시장님 입에서 나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던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주차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데에 이 숲길을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은 일단은 그 설문조사나 아니면 뭐 좀 열어놓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인가요? 그 어떤 대안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민들 그 사전에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주민들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네. 욕구가 있으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잘 분류하고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설문조사는 진행 중이시고, 예. 진행 중이시고, 예. 그러면 하여튼 11월 말쯤에는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고, 예,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예, 예. 예, 진행을 하고 12월 초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 그 정도 얘기를 듣고 그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게 좀 처음 해보려야 될 질문이긴 하지만. 그 한 달 정도를 주민대책위 취지를 설명을 쭉 하러 좀 다녔습니다. 다녀서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그리고 뭐 상가 그리고 자생단체 그리고 학부모 단체 예, 등 해서 만나 뵙고 취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부모 단체 해서 이제 한 단체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입주민 대표도 네,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대책위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추가해서 그 상인들 네. 예, 상인들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책위를 꾸려서 출발을 했는데요. 예,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주민투표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12월 초에 설문조사가 나오면 네. 그때 한번 또 상세하게 네. 또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 네. 듣기로 하고 오늘 한 인터뷰가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뭐 아침에 말씀드려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우리 인터뷰는 늘 예. 갑작스럽게 진행을 아이고, 하는데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와주셔서 예. 고맙고 그러면 지금 이게 또 마치기 전에 설문조사는 예. 한 얼마나 하시나요? 규모가? 규모. 예. 일단 황순동 인구가 근 3만 명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죠? 예, 27,000 몇 분인가 뭐 그런 건데 일단 샘플로 해서 기본 1,000명은 예, 받고 있고 추가 얼마나 더 받아질지는 어떻게 뭐 예. 가가호 방문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뭐 예, 그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하고 부스를 차려놓고 받기도 하고 예. 뭐 상가나 뭐 이런 데에 비치가 되어 있기도 의견이 하고. 있으시면 또 적극적으로 의견 결정을 해주면 또 조사하는 도움도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세대별 이런 걸 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뭐 선거 그 여론조사도 아니고 좀 적극적인 그 정책을 표출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런 서명 아니 무슨 그런 게 보이면 이런 거 이런 데 와 좀 방송도 하고 하셔야 돼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어린이 예. 청소년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예.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의견을 다 갖고 계시더라. 예, 그래서 너무 이런 공간이 야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정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12월 달에 한 번 더 나오면 한 번 더 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예. 그때는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 나와주셔서 사례도 고맙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